칠흑같이 어두운 밤, 웬 사내가 무언가를 둘러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라. 거기 서란 말이다.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혼쭐을 내줄 것이야. 뒤에서 추적자들이 고함을 쳤지만 사내는 바삐 걸음을 옮겨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추적자들이 지나가자 그제야 사내는 덤불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등에는 무언가가 둘러매여 있었지요. 사내는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그래도 다 왔으니 다행입니다. 드디어 산꼭대기에 다다르자 탁 트인 정상의 너른 풀밭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등에 업은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도착했으니 금방입니다. 커다란 천에 곱게 쌓인 그것은 바로 한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얼른 명당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내는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야밤의 추적자들에게 쫓기면서까지 이 산을 오른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오복이라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복에게는 아버지 없이 홀로 계신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는 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형님, 이리 오셔서 어머니랑 죽 좀 드세요. 빗자루는 저 주시고요. 오복아, 이런 일은 나도 할 수 있으니 걱정 말 거라. 아이고, 형님. 힘든 일은 동생인 제가 해야지요. 이리 줘 보세요. 오복에게는 형님도 하나 있었지요. 형님은 머리가 명석하여 글 공부에 능했지만 다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는 어머니와 형님, 두 사람의 수발을 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답니다. 그래도 오복인의 가족은 늘 화목하여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 정말로 고맙구나.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너희들 덕분인 것 같다. 다 오복이 덕분이죠. 오복이처럼 어진 동생은 어딜 가도 없을 것이에요. 원참, 형님도. 저처럼 복 많은 동생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추운 어느 겨울, 혹독한 한파가 닥쳤을 무렵이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어머니, 이리 떠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가 장가가는 것도 보시고 손주 태어나면 아이들 얼굴도 보고 하셔야지요. 두 형제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울고 나니 형님이 오복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복아,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저승에서는 편히 쉬셔야 할 텐데 말이다. 그러게요, 형님. 저도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헌데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 묘자리를 구할 길이 없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없는 형편에 좋은 묘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지요. 형님, 그렇다고 어머니를 아무 곳에나 모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나가서 모실 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주겠느냐? 정말 고맙다, 오복아. 그동안 다리가 불편한 형은 집에서 글 공부를 하며 어머니 시신을 보살피기로 하였지요. 겨울이니 어머니 시신도 당분간은 무사할 것이야.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오냐, 몸 조심하거라. 그리하여 오복이는 어머니 묘자리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밥도 길에서 해결하고 잠도 산길 한켠에 불을 피워놓고 쭈그려서 잤답니다. 그렇게 강원도 산골을 거진 다 돌아다닌 것 같았지요. 허나 남의 집머슴살이만 해본 오복이가 명당 자리를 어찌 쉽게 찾겠습니까? 어라, 여긴 사흘 전에 왔던 곳이 아니냐. 산이란 산을 모조리 훑던 오복이는
그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지요. 날은 어두워지는데 날씨는 자꾸만 쌀쌀해졌습니다. 하이고, 오늘도 풍천노숙이구나. 헌데 바람이 이리도 차니 잘못하다간 얼어 죽겠어.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자 오복이는 노숙을 포기하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까지 저버려 난감해하던 차에 그는 우연히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복이는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황급히 달려갔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객인데 날이 너무 추우니 하룻밤만 신세를 지게 해주십시오. 그곳엔 자그마한 초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오복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두들기자 안에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객이라니. 참으로 수상하군.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집에 들이겠습니까? 이 집은 아녀자 혼자 사는 집이니 외간 남자는 썩 물러가시지요. 날씨가 이리도 추운데 제가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얌전히 잠만 청할 터이니 부디 하룻밤만 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시지요. 오복이의 간절한 부탁에 여인도 마침내 마음을 돌렸습니다. 허락을 받은 오복이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곳엔 젊은 처녀가 촛불 앞에 앉아 서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빛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미모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오복이는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길손께서는 여인이 책을 보는 것이 신기하신가 봅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글 읽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오복이의 말에 처녀의 표정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뜨끈한 차를 가져와 오복에게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헌데, 이 깊은 산속에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여기는 약초꾼들이나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를 모실 명당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오복이는 처음 보는 처녀에게 자기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극진히 모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 돈이 없어 묘자리를 못 구한 일, 그리하여 직접 명당을 찾아 나선 일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렇다면 풍수지리는 볼 줄 아십니까? 풍수지리가 다 뭡니까? 저는 글도 못 읽는 까막눈입니다. 허허, 그렇다면 명당은 절대 찾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처녀의 말에 오복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오복이도 며칠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바였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저 오복이는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렇게 다니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도로 모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어찌 그러겠습니까? 죽어도 어머니 묘자리를 찾고 죽을 것입니다. 오복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하니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요. 처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책장만 넘기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으니 요깃거리를 좀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도저히 입맛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께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으면 실례이지요. 절 봐서라도 드십시오. 여인은 부엌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작은 종지에 떡 2개를 가져왔습니다. 오복이는 떡을 보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떡 하나를 씹으니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걸신 들린 듯이 떡 하나를 다 먹은 오복이는 문득 집주인 처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찌 염치 없이 혼자 다 먹겠습니까? 주인 아씨도 드시지요. 헌데 처녀는 떡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복이를 향해 빙그레 웃는 것이었죠. 오복님은 참으로 마음이 바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어머니께 콩 한 조각도 나누라는 말씀을 들으며 자랐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분이야말로 진짜 효자인 법이지요. 그리고 효자 중에 나쁜 이는 없는 법이랍니다. 처녀는 그 차고 부드러운 손으로 오복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백희라고 합니다. 백희란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정신이 멍해진 오복이는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지요. 백희 처녀는 그 말에 또 한 번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정이 있어 이 산속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 집은 대대로 이름 높은 직관 집안이라 저 또한 어려서부터 풍수지리를 공부했답니다. 그렇습니까? 직관은 풍수지리를 공부하여 땅과 토지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이지요. 제가 봐둔 명당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거든 이 길로 쭉 따라 고개를 3번 넘으십시오. 그러면 깎아지른 절벽 산기슭에 너른 풀밭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에 묘를 쓰면 어머니는 길이길이 평안하시고 오복님 집안에는 대대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묘를 쓰라니 오복이는 당황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산꼭대기에 어머니를 모시라니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어머니는 저 먼 피안에 도달하여 극락왕생하실 것입니다. 어디 한번 제 말을 따라 보시겠습니까? 좋은 묘자리를 알려준다 해놓고 어머니를 산꼭대기에 묻으라니 오복이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동안 백희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지요. 결국 오복이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백희는 일이 잘 풀리면 꼭 한번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복이는 단단히 약조를 하고는 다음날 아침 초막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문밖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백희가 오복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면 막아서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복님은 절대로 그놈들에게 붙잡히지 마시고 산에 오르십시오. 혹시라도 잡히면 크게 당할 것이니 제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희의 말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오복이는 한 번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형님은 어머니 시신 옆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복아. 어머니 시신을 메고 대체 어딜 간단 말이냐? 형님, 절 좀 믿어주세요. 제가 직관에게 좋은 땅을 들었으니 거기에 어머니를 모시려고 합니다. 알겠다. 내 덜은 묻지 않으마. 오복이의 성격을 아는 형님은 두말 않고 동생을 배웅했습니다. 오복이는 시신을 업고 험한 산길을 걸었지요. 한참을 가자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고 저 멀리 처녀가 말해준 산이 나타났습니다. 허, 저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어째서 이런 깊은 산속에 보초를 서는 것이지? 산 입구에 웬 장정들이 횃불을 피워놓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색을 보니 산적도 아니고 나라의 군사들도 아니었지요. 아마 높으신 분이 키우는 사병들 같았습니다. 꼼짝없이 발이 묶였구나. 저 앞을 어찌 지나간단 말이냐? 오복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처녀의 충고가 떠올랐지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오복이는 산을 빙돌아 거칠고 험한 오솔길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아들이 반드시 명당에 모셔드리겠습니다. 한참 만에야 꼭대기에 도착했지요. 산 꼭대기는 너른 풀밭이었습니다. 처녀의 말대로 그곳에는 커다란 하얀 바위가 있었습니다. 오복이는 그 바위 아래를 파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봉분도 없이 묘를 만들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여긴 명당이니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한 오복이는 바삐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이곳이 만일 명당이 아니라면 제가 죽어서라도 어머니를 따라가 모시겠습니다. 그가 눈물을 훔치며 급히 그곳을 벗어날 때 산 아래쪽에서 소란이 일더니 추적자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섞어라. 이 산이 이조판서 최대감 나리의 소유인 것을 알고도 침범한 것이냐? 몰랐건 알았건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최대감이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단한 세도가였습니다. 그런 최대감의 산에 도장을 하다니 들키는 날에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복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달려갔지요. 적이다. 저놈 잡아라. 저놈을 잡아서 이 산에 발을 들인 연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오복이는 이를 악물고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다리가 부서져라 달려 겨우겨우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지요. 추적자들이 다 돌아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오복이는 백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백희 처자. 묘자리를 가르쳐줘도 어디 그런 위험한 곳을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화가 치민 오복이가 소리를 쳤지만 백희 처녀는 빙글빙글 웃기만 했습니다. 보아하니 묘를 잘 쓰신 것 같군요. 그렇긴 합니다만 하마터면 대감댁 사병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오복님께서 묘를 쓰신 순간부터 그런 내구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지요. 오복이가 숨을 헐떡이며 문밖을 보니 다행히도 더 이상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맞겠지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극락왕생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으니 어머니는 극락왕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받으십시오. 여인은 빙글에 미소를 짓더니 웬 편지 한 장과 은비녀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저의 부탁을 들어주셔야지요. 이 비녀를 가지고 강릉 땅으로 가십시오. 가서 금은빵을 하는 백모라는 분께 이걸 파시면 됩니다. 예.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백모는 또 누구고? 백희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오복이의 등을 밀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대문 밖으로 나서게 된 오복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령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허나 처녀 덕분에 어머니를 명당에 모셨으니 나 또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겠지. 한참을 걸어 강릉에 도착한 오복이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백모를 찾았습니다. 그의 금은빵은 강릉 땅에서도 가장 큰 가게였습니다. 백모 어르신, 안에 계십니까? 누구길래 우리 주인 나리를 찾소? 그게, 저는 이 은비녀를 팔려고 왔습니다. 오복이는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헌데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다짜고짜 오복이의 멱살을 붙잡는 것이었지요. 이 최대감의 끈아풀 같은 자식.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오? 주인 나리. 여기 좀 와보셔요. 최대감의 수하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내의 말에 잘 차려입은 노인이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헌데 이 노인도 오복이가 가져온 은비녀를 보고는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 감히 내 딸을 해치고도 모자라 그 유품으로 나를 희롱하는 것이냐. 예. 따님의 유품이라니요. 저는 이 은비녀를 팔러 온 것뿐입니다. 이것은 최대감에게 붙잡혀간 내 딸의 비녀다. 내 딸이 이걸 제 어미에게 물려받았단 말이다. 그 아이가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니 죽지 않은 이상 이걸 놓을 리가 없어. 저는 그저 심부름을 하러 온 것입니다요. 이놈이 또 말을 바꾸는구나. 아까는 은비녀를 팔러 왔다 하고 이제는 심부름이라 하고. 볼 것 없다. 이놈을 끌고 들어와서 매우 쳐라. 백모 노인의 말에 가게에서 일하던 머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오보기를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드자비질을 하는데 오보기의 소매 안에서 베키가 준 서신이 툭 떨어졌습니다. 노인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서신도 함께 전하라고 하였으니 부디 이것을 읽어보신 후 절 치십시오. 오보기의 간곡한 외침에 백모 노인은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지요. 헌데 서신을 읽는 동안 백모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솟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준 여인의 인상착의가 혹시 이러이러하던가? 예, 그렇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구나. 여태까지 살아있었어.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오보기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외쳤습니다. 최대감, 그 악독한 자에게 잡혀 벌써 죽음을 당했는 줄 알았는데 용케도 빠져나와 숨어 살고 있었구나. 백모 노인은 오보기를 풀어준 뒤 극진하게 대접하며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명당을 찾는 직관 집안이었다네. 헌데 최대감이 분수에 맞지 않는 명당을 얻으려고 우릴 협박했지. 우리가 찾은 곳은 천하명당이었지만 적임자가 아니면 오히려 횡액을 당하는 곳이었다. 하여 대감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살수들을 보내어 우리를 몰살시키려 했지 뭔가. 오보기는 대감의 악행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나라의 고관대작이 어찌 그런 무도한 짓을. 그 난리에 그만 나는 아내를 잃고 하나밖에 없는 딸과 생이별을 하고 말았다네. 그 후로 지금껏 죽은 줄만 알았는데 자네 덕분에 큰 시름을 놓았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쉰 오보기는 다시 백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백모 노인은 떠나는 오보기의 손을 붙잡고 간곡하게 부탁했지요. 우리 딸을 잘 좀 데려와 주게. 이제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니 내 딸을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 것이야. 산으로 돌아온 오보기는 한달음에 백희를 찾았습니다. 백희는 오보기의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요. 감사합니다. 오복님. 오복님께서 저를 찾아내신 것이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나야말로 명당 자리를 가르쳐준 백희 낭자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둘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마를 맞댔습니다. 산을 오고 가는 동안 둘의 마음은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것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오복님이야말로 제 낭구님이십니다. 나 또한 마음속에 있는 여인은 오직 백희 그대뿐이요. 오보기의 바른 마음씨와 신의를 다하는 태도가 백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둘은 초막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뜬 하늘을 보며 백희는 오보기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낭구님, 낭구님의 어머님을 모신 명당은 참으로 귀하고도 기이한 곳입니다. 그렇소. 큰 시련을 맞이하고도 꺾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자리를 허락하는 그런 곳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만간 오복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오보기는 백희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지요. 이튿날 두 사람은 백모 노인이 있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백희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정말 내 딸이 맞느냐? 맞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하나뿐인 딸, 백희입니다. 백희와 백모 노인은 10년 만에 뜨거운 부녀 상봉을 하였지요. 얼싸안은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꾸나. 그날 밤 셋은 조촐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제 낭구님이 되실 오복님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보았다. 참으로 올바른 사내더구나. 그리고 최대감이 노리던 명당에 저희 낭구님 어머니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산은 원래 우리 가문의 것이었다. 최대감이 강제로 빼앗았으니
결코 명당의 위치는 알지 못했었지. 네, 그렇습니다. 잘했다, 백희야. 허나 명당의 묘자리가 들어섰으니 마침내 산이 용트림을 하겠구나. 오복이는 두 부녀의 대화가 무슨 뜻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희가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큰 시련이 낭군님을 덮칠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다 운명이니 결코 겁먹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겠소. 그리 하리다. 시원시원해서 좋구나. 그나저나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백모 노인이 허허웃는데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던 백희가 갑자기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울지 말 거라. 우리가 최대감을 벌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앞으로 벌어질 일은 다 필연이라 생각하거라. 장인어른, 도대체 무슨 말씀이온지. 그래, 자네는 좀 당황스럽겠지만 걱정 말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백희랑 잘 지내주면 된다네. 그렇게 둘은 강릉에서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갑부 집안의 사위가 되었지만 오복이는 겸손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요. 또한 홀로 남은 형님께 넉넉하게 양식과 재산을 보냈습니다. 형님 공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으련마. 그렇게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아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리 나오너라. 어서 나오란 말이다. 문을 열자 창칼로 무장한 칼잡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대감께서 보낸 살수들이다. 여기 백모와 그 여식 백희가 산다는 것을 알고 왔다. 도망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 거라. 백방으로 둘을 찾던 최대감이 마침내 냄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살수들은 백모 노인과 백희, 그리고 오복이까지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살수들에게 붙잡힌 세 사람은 꼼짝없이 판서 앞에 끌려가고 말았지요. 욕심 사나운 판서는 명당을 얻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날 능멸한 직관 부녀가 마침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이놈들, 각오는 되었느냐? 대감, 명당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오. 욕심의 눈이 어두워 화를 자초하지 마시오. 듣기 싫다. 어디서 감히 개 짖는 소리냐? 내 놈들은 질문에 답하기 앞서 뜨거운 맛을 좀 봐야겠구나. 대감이 호령하자 백모 노인과 백희는 의자에 묶여주리를 틀리고 말았지요.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르니 듣고 있던 오복이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 어찌 이리도 모질게 구십니까? 그깟 명당이 뭐라고 사람을 이리도 괴롭히는 것이여. 무지렁이 같은 놈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라님 앞날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명당이다. 화를 바락바락 내던 최대감은 오복이를 멍석에 말아 매질을 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최판서. 이 청년은 비록 내 사위이나 명당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오. 분명 내 놈들이 명당을 숨긴 것이 뻔한데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여봐라, 저 노인네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그렇게 사흘 밤낮 동안 온갖 고초를 겪은 백모 노인은 그만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흥. 내년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명당의 위치를 실토하면 내 놈의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마. 허나 백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오복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혹시 내 놈이 아느냐? 내 놈이 알면 말해보거라. 그럼 저 계집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순간 오복이의 마음속에 갈등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백희의 목숨이 위태로웠지요. 고민하던 오복이가 명당의 위치를 말하려던 찰나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대감, 혹시라도 명당에 다른 무덤이 있으면 어찌하실 것이오? 내 명당의 다른 집안묘를 그냥 두고 볼 줄 아느냐?
모조리 파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에 오복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런 간악한 자에게 명당을 어찌 알려주겠습니까? 저는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지요. 오냐? 그럼 그 잘난 주둥이를 아예 찢어 주도록 하마. 최대감은 휘하에 힘센 장정들을 시켜 강제로 오복이의 입을 벌리게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할 생각 없느냐? 장부가 어찌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습니까? 대감은 하실 일을 하시지요. 정녕 입만 살았구나. 오냐, 하라면 못할 줄 아느냐? 자, 어서 해라. 벌겋게 달군 집게가 금방이라도 오복이의 입을 찢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누가 감히 우리 집 대문을 부수는 것이냐?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라는 말에 최대감은 펄쩍 뛰었습니다. 산천초목도 두려워한다는 어사가 왔으니 최대감도 별 수 없었지요. 어사가 몰고 온 포졸들은 살수들과 머슴들까지 모조리 붙잡아 끌어안쳤습니다. 오복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니까요. 괜찮으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사나. 응. 아니, 형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대감을 때려잡은 어사는 바로 다리가 불편했던 오복이의 형님이었습니다. 그간 오복이의 원조로 걱정 없이 공부에만 몰두한 형님은 마침내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던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구나. 어사가 되어 처음으로 받은 임무가 널 구하는 일이 될 줄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신통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오복이는 풀려난 백희와 눈물의 재회를 하였지요. 둘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나마 목숨은 건졌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명당의 운수 그대로입니다. 명당의 운수라니. 그게 대체. 그 명당은 올바른 사람에겐 복이 내리나 악한 자는 화를 면치 못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헌데 오복님께서 명당을 취하였으니 그 뜻대로 되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어쨌거나 오복이는 복을 얻었고 최대감은 화를 면치 못했으니까요. 허나 장인어른의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아닙니다. 아버님께선 최대감에게 복수만 할 수 있다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셨으니까요. 이 또한 그분이 바라던 바였을 겁니다. 이제 양민을 둘이나 살해한 최대감은 삭탈관직은 물론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었죠. 어머님을 편안히 모실 생각뿐이었는데 이토록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얻게 될 줄은 몰랐소. 이게 다 명당의 운수이지요. 명당이라. 참으로 알쏭달쏭한 것이구려. 그리하여 오복이와 백희는 최대감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금은방을 다시 지었고 평생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인, 아무래도 내 명당은 그대에게 있는 것 같소이다. 어머, 앙큼하셔라. 그럼 제 명당으로 냉큼 들어오시지요. 말리지 마시오. 오늘은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겠소이다. 두 사람이 있는 방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이 또한 큰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효심 가득한 오복이는 오직 어머니를 잘 모실 생각으로 명당을 찾았지요. 덕분에 최대감처럼 패가망신하는 일 없이 명당의 복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웬 사내가 무언가를 둘러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라. 거기 서란 말이다.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혼쭐을 내줄 것이야. 뒤에서 추적자들이 고함을 쳤지만 사내는 바삐 걸음을 옮겨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추적자들이 지나가자 그제야 사내는 덤불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등에는 무언가가 둘러매여 있었지요.
사내는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그래도 다 왔으니 다행입니다. 드디어 산꼭대기에 다다르자 탁 트인 정상의 너른 풀밭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등에 업은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도착했으니 금방입니다. 커다란 천에 곱게 쌓인 그것은 바로 항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얼른 명당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내는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야밤에 추적자들에게 쫓기면서까지 이 산을 오른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오복이라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복에게는 아버지 없이 홀로 계신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는 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형님, 이리 오셔서 어머니랑 죽 좀 드세요. 빗자루는 저 주시고요. 오복아, 이런 일은 나도 할 수 있으니 걱정 말 거라. 아이고, 형님. 힘든 일은 동생인 제가 해야지요. 이리 줘 보세요. 오복에게는 형님도 하나 있었지요. 형님은 머리가 명석하여 글 공부에 능했지만 다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는 어머니와 형님, 두 사람의 수발을 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답니다. 그래도 오복인의 가족은 늘 화목하여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들. 정말로 고맙구나.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너희들 덕분인 것 같다. 다 오복이 덕분이죠. 오복이처럼 어진 동생은 어딜 가도 없을 것이에요. 원참, 형님도. 저처럼 복 많은 동생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추운 어느 겨울, 혹독한 한파가 닥쳤을 무렵이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어머니, 이리 떠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가 장가가는 것도 보시고 손주 태어나면 아이들 얼굴도 보고 하셔야지요. 두 형제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울고 나니 형님이 오복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복아,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저승에서는 편히 쉬셔야 할 텐데 말이다. 그러게요, 형님. 저도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헌데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 묘자리를 구할 길이 없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없는 형편에 좋은 묘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지요. 형님, 그렇다고 어머니를 아무 곳에나 모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나가서 모실 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주겠느냐? 정말 고맙다, 오복아. 그동안 다리가 불편한 형은 집에서 글 공부를 하며 어머니 시신을 보살피기로 하였지요. 겨울이니 어머니 시신도 당분간은 무사할 것이야.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형님. 오냐, 몸 조심하거라. 그리하여 오복이는 어머니 묘자리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밥도 길에서 해결하고 잠도 산길 한켠에 불을 피워놓고 쭈그려서 잤답니다. 그렇게 강원도 산골을 거진 다 돌아다닌 것 같았지요. 허나 남의 집머슴살이만 해본 오복이가 명당 자리를 어찌 쉽게 찾겠습니까? 어락, 여긴 사흘 전에 왔던 곳이 아니냐. 산이란 산을 모조리 훑던 오복이는 그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지요. 날은 어두워지는데 날씨는 자꾸만 쌀쌀해졌습니다. 하이고, 오늘도 풍찬노숙이구나. 헌데 바람이 이리도 차니 잘못하다간 얼어 죽겠어.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자 오복이는 노숙을 포기하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까지 저버려 난감해하던 차에 그는 우연히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복이는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황급히 달려갔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객인데 날이 너무 추우니 하룻밤만 신세를 지게 해주십시오. 그곳엔 자그마한 초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오보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두들기자 안에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객이라니. 참으로 수상하군.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집에 들이겠습니까? 이 집은 아녀자 혼자 사는 집이니 외간 남자는 썩 물러가시지요. 날씨가 이리도 추운데 제가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얌전히 잠만 청할 터이니 부디 하룻밤만 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시지요. 오보기의 간절한 부탁에 여인도 마침내 마음을 돌렸습니다. 허락을 받은 오보기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곳엔 젊은 처녀가 촛불 앞에 앉아 서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빛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미모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오보기는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길손께서는 여인이 책을 보는 것이 신기하신가 봅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글 읽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오보기의 말에 처녀의 표정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뜨끈한 차를 가져와 오복에게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헌데, 이 깊은 산 속에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여기는 약초꾼들이나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를 모실 명당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오보기는 처음 보는 처녀에게 자기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극진히 모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 돈이 없어 묘자리를 못 구한 일, 그리하여 직접 명당을 찾아 나선 일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렇다면 풍수지리는 볼 줄 아십니까? 풍수지리가 다 뭡니까? 저는 글도 못 읽는 까막눈입니다. 허허, 그렇다면 명당은 절대 찾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처녀의 말에 오보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오보기도 며칠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바였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저 오보기는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상심이 크시겠지만 이렇게 다니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도로 모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어찌 그러겠습니까? 죽어도 어머니 묘자리를 찾고 죽을 것입니다. 오보기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하니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요. 처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책장만 넘기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으니 요깃거리를 좀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에 도저히 입맛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께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으면 실례이지요. 절 봐서라도 드십시오. 여인은 부엌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작은 종지에 떡 2개를 가져왔습니다. 오보기는 떡을 보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떡 하나를 씹으니 세상 천지에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걸신 들린 듯이 떡 하나를 다 먹은 오보기는 문득 집주인 처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찌 염치 없이 혼자 다 먹겠습니까? 주인 아씨도 드시지요. 헌데 처녀는 떡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보기를 향해 빙그레 웃는 것이었죠. 오복님은 참으로 마음이 바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어머니께 콩 한 조각도 나누라는 말씀을 들으며 자랐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분이야말로 진짜 효자인 법이지요. 그리고 효자 중에 나쁜 이는 없는 법이랍니다. 처녀는 그 차고 부드러운 손으로 오보기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백희라고 합니다. 백희랑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정신이 멍해진 오보기는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지요. 백희 처녀는 그 말에 또 한 번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정이 있어 이 산속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 집은 대대로 이름 높은 직관 집안이라 저 또한 어려서부터 풍수지리를 공부했답니다. 그렇습니까? 직관은 풍수지리를 공부하여 땅과 토지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이지요. 제가 봐둔 명당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거든 이 길로 쭉 따라 고개를 3번 넘으십시오. 그러면 깎아지른 절벽 산기슭에 너른 풀밭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에 묘를 쓰면 어머니는 길이길이 평안하시고 오복님 집안에는 대대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묘를 쓰라니 오복이는 당황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산꼭대기에 어머니를 모시라니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어머니는 저 먼 피안에 도달하여 극락왕생하실 것입니다. 어디 한번 제 말을 따라 보시겠습니까? 좋은 묘자리를 알려준다 해놓고 어머니를 산꼭대기에 묻으라니 오복이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동안 백희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지요. 결국 오복이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백희는 일이 잘 풀리면 꼭 한번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복이는 단단히 약조를 하고는 다음날 아침 초막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문밖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백희가 오복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면 막아서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복님은 절대로 그놈들에게 붙잡히지 마시고 산에 오르십시오. 혹시라도 잡히면 크게 당할 것이니 제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희의 말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오복이는 한 번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형님은 어머니 시신 옆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복아. 어머니 시신을 메고 대체 어딜 간단 말이냐? 형님, 절 좀 믿어주세요. 제가 직관에게 좋은 땅을 들었으니 거기에 어머니를 모시려고 합니다. 알겠다. 내 더는 묻지 않으마. 오복이의 성격을 아는 형님은 두말 않고 동생을 배웅했습니다. 오복이는 시신을 업고 험한 산길을 걸었지요. 한참을 가자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고 저 멀리 처녀가 말해준 산이 나타났습니다. 허, 저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어째서 이런 깊은 산속에 보초를 서는 것이지? 산 입구에 웬 장정들이 횃불을 피워놓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색을 보니 산적도 아니고 나라의 군사들도 아니었지요. 아마 높으신 분이 키우는 사병들 같았습니다. 꼼짝없이 발이 묶였구나. 저 앞을 어찌 지나간단 말이냐? 오복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처녀의 충고가 떠올랐지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오복이는 산을 빙돌아 거칠고 험한 오솔길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아들이 반드시 명당에 모셔드리겠습니다. 한참 만에야 꼭대기에 도착했지요. 산 꼭대기는 너른 풀밭이었습니다. 처녀의 말대로 그곳에는 커다란 하얀 바위가 있었습니다. 오복이는 그 바위 아래를 파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봉분도 없이 묘를 만들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여긴 명당이니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한 오복이는 답비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이곳이 만일 명당이 아니라면 제가 죽어서라도 어머니를 따라가 모시겠습니다. 그가 눈물을 훔치며 급히 그곳을 벗어날 때 산 아래쪽에서 소란이 일더니 추적자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섞어라. 이 산이 이조판서 최대감 나리의 소유인 것을 알고도 침범한 것이냐? 몰랐건 알았건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최대감이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단한 세도가였습니다.
그런 최대감의 산에 도장을 하다니 들키는 날에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복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달려갔지요. 적이다. 저놈 잡아라. 저놈을 잡아서 이 산에 발을 들인 연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오복이는 이를 악물고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다리가 부서져라 달려 겨우겨우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지요. 추적자들이 다 돌아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오복이는 베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베키 처자. 묘자리를 가르쳐줘도 어디 그런 위험한 곳을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화가 치민 오복이가 소리를 쳤지만 베키 처녀는 빙글빙글 웃기만 했습니다. 보아하니 묘를 잘 쓰신 것 같군요. 그렇긴 합니다만 하마터면 대감댁 사병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오복님께서 묘를 쓰신 순간부터 그런 내구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지요. 오복이가 숨을 헐떡이며 문밖을 보니 다행히도 더 이상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맞겠지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극락왕생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으니 어머니는 극락왕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받으십시오. 여인은 빙글에 미소를 짓더니 웬 편지 한 장과 은비녀를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저의 부탁을 들어주셔야지요. 이 비녀를 가지고 강릉 땅으로 가십시오. 가서 금은빵을 하는 백모라는 분께 이걸 파시면 됩니다. 예.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백모는 또 누구고? 베키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오복이의 등을 밀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대문 밖으로 나서게 된 오복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령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허나 처녀 덕분에 어머니를 명당에 모셨으니 나 또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겠지. 한참을 걸어 강릉에 도착한 오복이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백모를 찾았습니다. 그의 금은빵은 강릉 땅에서도 가장 큰 가게였습니다. 백모 어르신, 안에 계십니까? 누구길래 우리 주인 나리를 찾소? 그게, 저는 이 은비녀를 팔려고 왔습니다. 오복이는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헌데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다짜고짜 오복이의 멱살을 붙잡는 것이었지요. 이 최대감의 끈아풀 같은 자식.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오? 주인 나리. 여기 좀 와보셔요. 최대감의 수하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내의 말에 잘 차려입은 노인이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헌데 이 노인도 오복이가 가져온 은비녀를 보고는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 감히 내 딸을 해치고도 모자라 그 유품으로 나를 희롱하는 것이냐. 예. 따님의 유품이라니요. 저는 이 은비녀를 팔러 온 것뿐입니다. 이것은 최대감에게 붙잡혀간 내 딸의 비녀다. 내 딸이 이걸 제 어미에게 물려받았단 말이다. 그 아이가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니 죽지 않은 이상 이걸 놓을 리가 없어. 저는 그저 심부름을 하러 온 것입니다요. 이놈이 또 말을 바꾸는구나. 아까는 은비녀를 팔러 왔다 하고 이제는 심부름이라 하고. 볼 것 없다. 이놈을 끌고 들어와서 매우 쳐라. 백모 노인의 말에 가게에서 일하던 머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오복이를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드자비질을 하는데 오복이의 소매 안에서 베키가 준 서신이 툭 떨어졌습니다. 노인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서신도 함께 전하라고 하였으니 부디 이것을 읽어보신 후 절 치십시오. 오복이의 간곡한 외침에 백모 노인은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지요. 헌데 서신을 읽는 동안
백모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솟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준 여인의 인상착의가 혹시 이러이러하던가? 예, 그렇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구나. 여태까지 살아있었어.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오보기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외쳤습니다. 최대감, 그 악독한 자에게 잡혀 벌써 죽음을 당했는 줄 알았는데 용케도 빠져나와 숨어 살고 있었구나. 백모 노인은 오보기를 풀어준 뒤 극진하게 대접하며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명당을 찾는 직관 집안이었다네. 헌데 최대감이 분수에 맞지 않는 명당을 얻으려고 우릴 협박했지. 우리가 찾은 곳은 천하명당이었지만 적임자가 아니면 오히려 횡액을 당하는 곳이었다. 하여 대감의 제안을 거절했더니 살수들을 보내어 우리를 몰살시키려 했지 뭔가. 오보기는 대감의 악행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한나라의 고관대작이 어찌 그런 무도한 짓을. 그 난리에 그만 나는 아내를 잃고 하나밖에 없는 딸과 생이별을 하고 말았다네. 그 후로 지금껏 죽은 줄만 알았는데 자네 덕분에 큰 시름을 놓았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쉰 오보기는 다시 백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백모 노인은 떠나는 오보기의 손을 붙잡고 간곡하게 부탁했지요. 우리 딸을 잘 좀 데려와 주게. 이제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니 내 딸을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줄 것이야. 산으로 돌아온 오보기는 한달음에 백희를 찾았습니다. 백희는 오보기의 말을 듣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요. 감사합니다. 오복님. 오복님께서 저를 찾아내신 것이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나야말로 명당 자리를 가르쳐준 백희 낭자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둘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마를 맞댔습니다. 산을 오고 가는 동안 둘의 마음은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것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오복님이야말로 제 낭구님이십니다. 나 또한 마음속에 있는 여인은 오직 백희 그대뿐이요. 오보기의 바른 마음씨와 신의를 다하는 태도가 백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둘은 초막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뜬 하늘을 보며 백희는 오보기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낭구님, 낭구님의 어머님을 모신 명당은 참으로 귀하고도 기이한 곳입니다. 그렇소. 큰 시련을 맞이하고도 꺾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자리를 허락하는 그런 곳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만간 오복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오보기는 백희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지요. 이튿날 두 사람은 백모 노인이 있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백희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정말 내 딸이 맞느냐? 맞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하나뿐인 딸, 백희입니다. 백희와 백모 노인은 10년 만에 뜨거운 부녀 상봉을 하였지요. 얼싸안는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꾸나. 그날 밤 셋은 조촐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제 낭구님이 되실 오복님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보았다. 참으로 올바른 사내더구나. 그리고 최대감이 노리던 명당에 저희 낭구님 어머니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산은 원래 우리 가문의 것이었다. 최대감이 강제로 빼앗았으니 결코 명당의 위치는 알지 못했었지. 네, 그렇습니다. 잘했다, 백희야. 허나 명당의 묘자리가 들어섰으니 마침내 산이 용트림을 하겠구나. 오보기는 두 부녀의 대화가 무슨 뜻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희가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큰 시련이 낭구님을 덮칠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다 운명이니 결코 겁먹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알겠소. 그리하리다. 시원시원해서 좋구나.
그나저나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백모 노인이 허허 웃는데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던 베키가 갑자기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울지 말 거라.